자, 어디를 가게 됩니까, 오늘? 네, 이번에는 청주로 다녀왔습니다. 네.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무심천, 그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금강으로 흘러드는 이 미호천이라는 커다란 물줄기와 맞닿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흘러가는 이 물줄기대로 저도 따라가 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봄바람이 솔솔 불고 햇살도 포근하고 딱 걷기 좋은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청주의 걷기 좋은 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물론 저 혼자가 아니고요. 진지박물관 김정희 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네. 어떻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아, 그럼요. 아주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걸어볼 길을 진지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청주 하면은요, 오늘 그 물길을 따라 저희가 좀 걸어볼 건데요. 청주 하면 가장 생각나는 천이 무심천이잖아요. 네. 무심이 흐른다고 해서 무심천인데요. 실은 그 무심천과 만나서 금강과 만나는 강이 중요한 그 미호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미호천의 그 물길을 따라 걸으면서요, 봄을 만끽하면서 우리가 정북동 토성까지 한번 오늘 걸어보려고 합니다. 야,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어서 빨리 출발해 보시죠. 출발! 너른 땅을 적시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물길, 그 여정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사계절 변함없이 흐르는 물길 따라 오가는 무수한 생명들을 만날 수 있는 길. 미호천은 음성, 진천, 청주를 지나 금강으로 흘러드는데요. 물길의 길이는 장장 89km에 달합니다. 야, 여기는 마치 달력의 한 표지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멋지거든요. 네. 미호천과 무심천이 만나는 바로 그 장소인 거죠. 다른 이름으로 작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바로 까치들이 모여드는 천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까치네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요, 갈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대를 꺾어다가 우리 호두기 알죠? 예. 3월 삼진날 보면 그때는 버드나무로 했는데 바로 이 갈대를 꺾어다가 그 피리를 만드는 호두기가 유명한 까치네입니다. 여기가. 삘릴리 삘릴리 호두기 불면 오늘던 그 시절이 그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거 단골 소풍지였던 이곳은 작천보가 들어선 모습이지만 어린 쑥과 냉이들은 어김없이 돋아나 미호의 봄을 알립니다. 우리네 터전이 되고 추억을 한아름 안겨준 미호천, 그 이름은 언제부터 불리게 된 걸까요? 효정 씨. 근데요, 무심천의 이름, 우리가 무심천을 거슬러서 왔잖아요. 예. 근데 미호천의 이름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미호천의 이름이 여러 개라고요? 네네. 처음 듣는 소리인데. 사실은 우리는 미호천 하면 하천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미호천과 무심천은 같은 등급, 그러니까 그 하천끼리도 레벨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호천이요, 옛날에는 동진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면 언론에서 보면 미호강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는 아주 그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토의 이름을 가지고도 그 격을 낮추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진강을 미호천이라는 이름으로 격을 좀 낮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호천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하천에 비해서 그 규모가 굉장히 넓잖아요. 길이도 그렇고. 그래서 동진강인데 지금 지역사회에서요, 바로 이 지역의 정체성을 찾자라는 운동으로 바로 동진강 그 지명 찾기 운동 이런 것들을 작년부터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미호천에도 좀 아픈 역사가 담겨져 네, 있네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실제 일제시대 때 보면 그 지역의 어떤 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개명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오랜 시간 흘러온 물길은 사연도 많지만 동진강은 지금도 우리 삶을 관통하며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미호천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장소 정북동 토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예. 사실요, 미호천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이렇게 밟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석양을 즐겨요. 근데 그 석양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아름다운 본인의 그 마음들을 좀 다스리는데요. 실은 석양도 아름답지만 이 정북동 토성의 아름다움도, 아침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 중에 제가 100일 동안 여기를 다녔는데요. 뭐냐면 아침에 상단산성에서 해가 뜨면서요, 예. 달이 한쪽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는 해와 지는 달이 만나는 곳, 바로 정북동 토성의 아침이거든요.
저녁만 즐기지 마시고요. 아침에 오셔서 한번 이 정북동 토성을 즐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즐겨보시죠. 네. 미호천 평야지대에 자리한 정북동 토성. 후 백제 때 견훤이 비옥한 땅에서 난 곡식을 상당산성으로 옮기기 전 보관하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정북동 토성은 인생샷도 인생샷이지만 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실제로 이 정북동 토성은요, 그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토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해자가 있잖아요. 아, 예. 2000년 전의 유적인데요. 여기 해자는 말 그대로 물길을 두어서 여기에 뭐 벌레라든지 그 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 남쪽과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해자가 있는데 저쪽에 서쪽으로는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미호천 자체가 그냥 자연적인 해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그 2000년 전에 관련돼 있는 유적뿐만 아니라 그다음 그 이전에 그 유물들도 많이 나왔지만요. 1980년대에 여기 살던 분들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 1980년대 근현대에 관계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권씨 집안들이 이 안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소나무 한 그루에 그 권씨 한 집안 사람들이 목을 메고 뭐 무덤을 어떻게 쓰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남아져 있고요. 그때에 이 축조설과 관련돼 있는 바로 음식 이야기도 전하는 곳이 바로 이 정북동 토성입니다. 네. 미호천 물길이 백길이 되어 물류 운반을 위한 저장 장소로 한때는 주거 공간으로 활용된 전북동 토성. 국내의 토성 중에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어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도시민을 위한 쉼터이자 출사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으며 역사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근데 효선 씨 가만히 보세요. 토성 있잖아요. 예. 자그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성에는요, 마고 할머니와 팥죽 이야기가 전해요. 마구 할머니요. 네, 팥죽 좋아하세요? 아, 파죽 좋아하죠. 마고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신할미를 뜻해요. 그런데 이 삼신할미가 이 토성을 축조할 때 이 그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이 토성이 다 완성될 때까지 어디를 신부를 보냈다가 도착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서울 간 아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딸에게 맛있는 팥죽 끓여놨어. 얘 이거 좀 먹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딸이 그 팥죽을 먹다가 어떻게 됐냐면 오빠보다 늦게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딸이 죽게 되죠. 예, 그런 아주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축조설화가 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관장님의 네. 설명이 지금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아니, 어떻게 관장님은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면 제가 당황스럽죠. 그런데요, 여기가 바로 그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그 생명의 원천인 그 삼신할미가 바로 그 아이들을 그 점지해 주는 신이잖아요. 그 출발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바로 저 상당산성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유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핵심 하나는 네. 관장님께서 팥죽 얘기하니까 네. 뭔가 또 이제 배에서 팥죽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사람은 다 누구나 먹어야 되거든요. 예. 2000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살고 있는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어요. 그때 없어서는 안 될 음식 이야기가 있죠. 제가 오늘 그 맛있는 음식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가요? 네. 어서 빨리 가셔야죠. 가시죠. 정북동 토성의 축조설화에 등장하는 마구할멈의 팥죽을 맛보기 위해 찾아간 곳, 바로 음식을 통해 역사와 문화, 인물을 연구하는 진지박물관인데요. 김정희 관장이 손수 수집해온 유물과 발굴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채워진 이 공간에서는 맛있는 음식과 어우러진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부터 붉은색의 팥이 잡귀를 쫓는다고 하여 정월 대보름이나 동짓날이나 즐겨 먹던 팥죽, 거기에 향긋하고 파릇한 봄 미나리까지 오늘 역사문화 속에서 어떤 맛을 그려낼까요? 정북동 토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팥죽은 알겠는데요. 그 옆에 있는 뭔가 좀 국같기도 하고
생전 처음 보는 요리예요. 실제로 이 팥죽이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설화에 나와 있는 거 봐서. 근데 팥죽은 우리나라의 역사상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팥죽과 함께 또 벽간갱이라는 음식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팥죽 먹을 때 입을 좀 개운하게, 그래서 요새는 물김치랑 먹잖아요. 근데 이 벽간갱이 뭐냐면 푸른 계곡국이다. 그래서 미나리를 가지고 갖은 양념 하지 않고 아주 담백하게 끓여내는 국이에요. 근데 이 국은요, 중국의 두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많은 선비들의 시에 나타나거든요. 그냥 그렇게 청빈하고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그 선비 정신을 일컫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장 오래된 전설이 있는 이 팥죽과 전북동 토성의 팥죽과 이 벽간갱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음식을 혀끝으로만 즐긴다고 생각했다면 이곳에 꼭 와보셔야 합니다. 팥죽에 바르탄 미나리를 건져 올려 함께 먹어봤는데요. 의외의 조합이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 맛은요, 구수한 팥죽으로 허기를 채우고 뒷맛은 미나리가 향긋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봄 2000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미우천과 전북동 토성길을 함께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네, 화면을 보면서 저도 미나리와 함께 팥죽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마냥 걸어도 좋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와 문화까지 함께하니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호천을 따라 전북동 토성까지 걸은 후에 진지박물관에서 마무리하는 그 코스였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알찬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북동 토성의 축조설화에 나오는 팥죽과 봄 미나리로 만든 이 벽간객, 이 둘의 신선한 조합까지 즐길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요. 김정희 관장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식에 담긴 여러 가지 역사와 문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제 몸과 마음이 더 풍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코스, 이 나만 믿고 한번 따라와 하고 가보신다면 아마 예쁨 받으실 겁니다. 네, 우리 효포터가 강력 추천하는 미호천 물길 따라 토성 가는 길, 완연해진 봄 기운 느끼면서 걸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